자, 오늘은 이제 내신 대비 역시 시험고 프린트 두 번째 장을 풀어볼 건데, 두 번째 장은 나머지 정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나머지 정리에서 얘들아, 기본으로 나머지 정리 들어가기 전에 바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 항등식 파트야, 그치?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항등식에서 무조건 진짜 많이, 정말 많이 나오는 개수들의 합, 뭐 3차든 4차든 전개했을 때 이 전개한 식의 개수들의 합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애들이 나오고, 그 다음은 이제 밑에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이라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지. 어쨌든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짝수항들의 합을 구하여라. 그치? 요 파트가 정말로 많이 변형이 되지. 기본적으로는 뭐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6까지 합을 다 구하는 거, 또는 홀수 번째만 더하는 거, 또는 짝수, 요 문제처럼 짝수 번째만 더하는 거, 또는 뭐 정말 많이 바뀌면 뭐 홀수는 더하기, 짝수는 빼기, 뭐 이런 거라든가 A0가 없는 전체 합이라든가 정말 많이 변형되거든. 요거는 되게 주의할 사항이야. 그리고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해. 정말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나온 형태, 즉 짝수 형태만 풀어보긴 할 건데, 자, 지금부터 보자. 우리 항등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항등식. 항등식이란 건 얘들아, 기본적으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항상 성립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문제, 요런 문제를 풀 때는 뭘 이용하냐면, 들어봐. 미지수에 관계없다는 건 내가 이 미지수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단 말이지. 그치?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을 딱 봤을 때 미지수가 x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 x에 1을 넣든 0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뭘 넣든 간에 같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게 항등식이거든. 저 말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단 말이 바로 이 식, 이 자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단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친구, 요 식이 항등식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잖아. 그치? 항등식이란 말. 그러면 난 저기에, 저 식에 미지수 x에 아무 숫자나 대입하더라도 괜찮다. 아무 숫자나 대입하더라도. 그걸 토대로 나온 문제란 말이지. 그걸 토대로. 그럼 내가 x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거야. A0, A2, A4, A6. 즉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전체에서, 즉 A6 더하기 A5 더하기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0에서, 그치? 즉 개수들의 합에서 홀수 번째 항들 A1, A3, A5, 7은 없네. 3, 5, 7, 1, 3, 5, 7을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전체 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x에 뭘 넣어야 할까? 전체 합을 구하려면 x에 1을 넣는 거지. 왜냐하면, 자, 1을 넣어버리면 1의 6제곱도 1, 1의 5제곱도 1, 1의 4제곱도 1, 1의 3제곱, 1의 제곱 다 1이 돼. 그러면 좌변부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1 넣는 순간 2 빼기 3 빼기 1의 전체 세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A6 더하기 A5 더하기 A4 더하기 다 써볼게.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해볼까? 조금 더 이쁘게 계산해서 2 빼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1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얘는 A6 더하기 A5 더하기 A4 더하기 A3 더하기. 물론 시험 때는 이거 다 쓰고 있을 필요는 없어. 선생님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그리고 다 쓰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다 쓸 필요는 없지. 자, 그러면 모든 개수들의 합이 나왔어. 이거를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때로는 이렇게도 낼 때가 있다. 좀 알아두면 좋은데,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이다. 가끔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못 읽고선 이거 못 푸는 친구들도 있어. 조심해야 돼. 얘를 구하라면 잘 구하는데 요렇게 글로 나오면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글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지금은 요걸 구할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는 누굴 빼고 싶어? 홀수 번째 항들을 없애주고 싶어. 그럼 홀수 번째 항들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x에 뭘 대입해야 되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왜냐? 대입하면서 정리해줄게. 좌변부터 봐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1 곱하기 2는 2니까 2.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 빼기 1의 전체 세제곱은, 따라하고 있니? 세제곱은 어떻게 돼? 5 빼기 1, 4의 세제곱이네. 그럼 조금 이따 쓸 거고. 자, 마이너스 1 넣었는데 첫 번째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1이잖아. 즉 A 6. 근데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5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A4.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짝수 번째 항들은 앞에 플러스가 되고 홀수 번째 항들은 다 음수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 홀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한 거니까. A2 빼기 A1 맞춰서 써주면 좀 더 이쁘겠지? 더하기 A0 이렇게.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해보자. 2 더하기 3은 5, 5 빼기 1은 4, 4의 세제곱은 64. 이쁘게 A6 빼기 A5 더하기 A4 더하기, 아이고 빼기네, 빼기 A3 더하기 A2 빼기 A1 더하기 A0 됐잖아. 자, 이렇게 써놓고선 자, 이 친구 기억식, 이 친구 니은식 보이니?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더해버리면, 기억에서 니은을 더해버리면 짝수 번째 항들만 이쁘게 남겠다. 자, 그러면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해보자. 좌변부터 마이너스 8 더하기 64는 5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오른쪽 A6 더하기 A6이니까 2AU. 그 다음에 A5 빼기 A5니까 없어지고, 여기서 없애야겠다. 이렇게 없애고, A4 더하기 A4니까 플러스 2A4. 플러스 A3 마이너스 A3. 다 지우고 할까? 이렇게. 플러스 2A2 플러스 2A0. 그지? 양변 다 2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A0씩 조금만 이쁘게 쓰자.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은 몇이 된다? 28.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문제였다. 요 정도 문제는 공부 좀만 했으면 아마 너무 쉽게 잘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 건데, 이 두 번째 문제 봐봐. 개인적으로 말이야, 친구들아. 요 두 번째 문제 있잖아. 두 번째 문제. 문제 읽어보면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고,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5다 라고 돼 있어. 그지? 그리고 x-1의 제곱으로 나눴는데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즉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하나 주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하나 주고 그 두 개를 곱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지? 이 문제는 얘들아 정말 선생님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던 문제야. 진짜. 아직도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거의 뭐 한 20-30년은 그지? 울거먹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해. 그러면 이 문제 정도는 한번 외워서 풀이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물론 선생님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아예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지?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풀이를. 외워버리면은 이 문제 만약 시험에 나오면 정말 맞출 수 있잖아. 선생님이 통계를 내봤어. 궁금해서. 이 문제가 과연 몇 개 학교에서나 나올까? 작년에 상동 지역에서 한 10개 학교, 15개 학교 정도를 비교했을 때 요 시험 문제가 나온 학교가 4개 정도 돼. 그럼 15개 학교 중에 4개면은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 그지? 3분의 1이면 여러분들 학교가 그 중에 걸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 걸릴 확률도 생각보다 높고, 그지? 그럼 요 문제는
외워서라도 풀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 풀기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오늘 몇 월 며칠이지? 4월 16일이네. 4월 16일은 16은 4의 배수니까 좀 나누기 힘들고 숫자 아무거나 해보자. 자, 11이란 숫자를 내가 3으로 나눠볼 거야. 갑자기 이거 하다가 왜 이게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니까 여기 한번 잘 봐봐. 우리가 이걸 나눴을 때 나머지를 쓰라고 하면 3, 3은 9 하고 나머지는 보통 2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지? 여러분들 숫자 나눴을 때 다 배웠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란 말이야. 이렇게 쓴 상태에서 우리는 얘를 자 다음 식을 검산해봐 라고 하면은 선생님 11이라는 숫자는요 3으로 나누었을 때요 몫이 3이고요 나머지가 2예요. 요렇게 쓴단 말이야. 요거는 요거는 나눈 수, 요거는 목, 요렇게, 그지? 요거는 나머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깔끔한 검산식이 되지, 그지? 근데 말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꼬꼬마 시절에, 여러분들 다 어렸을 시절에, 우리가 요렇게도 나눠 갔었어. 잘 들어봐.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가 10인데, 11에서 11을 뺐더니 마이너스 1이 돼. 또는 요런 나머지 말고 그때는 이제 빼기를 마이너스를 못 뺐으니까 그지? 얘를 잘못 들었어. 2로 묶은 이 몫을 2라고 써버린 거야. 그럼 요렇게 나머지 5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11이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5예요 선생님. 이렇게.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거 조금만 잘 이해해봐. 이게 과연 틀린 식이냐? 너 잘못됐어! 라고 하냐?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잘 들어봐. 3 곱하기 2를 하면 6이고 6에다 5를 더하면 11이잖아. 그치? 그럼 잘못된 식은 아니야. 근데 11이란 숫자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5야 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왜? 5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걸 한 번 더 나누려면 우리는 어떤 짓을 했었냐면 야, 너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 막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초등학교 선생님들 막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한 번 더 나눠지네요 하면 3 하면서 여기를 3으로 막 바꿔서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지? 그거를 선생님이 조금 고등학교 과정에 맞춰서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한 거야. 5라는 숫자를 3으로 한 번 더 나눈 거야. 요렇게 말이야. 그러면 몫이 1이고 3 되니까 나머지가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러분 봐봐. 5라는 숫자는 3 곱하기 1 더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요 5라는 숫자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2가 돼서 얘도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니까 1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겠네요. 요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요렇게. 또는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주면 3으로 묶어주면 2 더하기 1이 되니까요. 더하기 2가 되고요. 3 곱하기 3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이 풀이 요 아이디어 있지. 요 숫자로 하는 여러분들 요 나누기를 잘못한 요 아이디어를 우리는 지금 저기다 써먹을 거라고.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다시 이거 우리 저거 좀 이따 써먹을 거니까 여기도 한번 써놓고 생각해보자. 11이란 숫자를 3 곱하기 2 더하기 5라고 써도 틀린 식은 아니나 나머지가 5는 아닌 거잖아. 나눈 수가 3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2로 한 다음에 3으로 묶어서 2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됐습니다 해서 나머지는 얘입니다 라고 요렇게 쓰는 요 아이디어 말이야. 요 아이디어를 이제 식으로 바꿔서 쓸 거야. 자, 지금부터 가보자. 이걸 알면은 저걸 식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봐봐. 자, 봐봐 얘들아. 첫 번째.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자, 봐봐.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다. 1번 조건이야. 1번 조건에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1차 식으로 나눴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x 대신에 뭐를 넣은 게 2를 넣은 게 뭐가 된다? 나머지 3이 된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이렇게. 그지?
자, 두 번째 보자. 두 번째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5예요 라고 돼 있지, 그치? 어? 돼 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두 번째 봐봐.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 활용은 할 수 있대. 나머지 정리 자체를 사용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거야. a는 bq 플러스 r. 알지? 요렇게 a는 bq 플러스 r 쓰는 거. x-1의 제곱 곱하기 qx 더하기 나머지 x-5다 요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얘를 풀어갈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공부 조금 한 이제 뭐 2, 3등급 되는 친구들이 공부를 좀 많이 했어. 그러면 이제 요런 문제 풀 때 실수하는 게 잘 들어봐. fx는 요렇게 쓴단 말이야.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어. x-2로 나눴어. 몫이 여기 qx 썼으니까 q-x라고 써보자. 이렇게. 그리고 3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가 된다? 2차가 된다.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써.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쓴 후에 뭘 하냐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의 근거 F1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그러므로 요 1번과 2번을 여기다 대입해야지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식은 F2 대입하면 X는 2 대입하면 식 하나, X는 1 대입하면 식 2개. 식은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A, B, C 3개를 구해야 돼. 이게 나머지니까, 그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니까,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식은 2개인데, 미지수는 3개야. 미정계수는 3개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립해도 A, B, C를 구할 수 없어. 얘가 뭐 A, B, C가 뭐 정수다, 실수다 하는 뭐 부정방정식이 아닌 이상은. 그럼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형태 자체를 여러분들 외워놨으면 좋겠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주고 그 둘을 곱한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입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안 써. 이거 안 써. 얘는 쓰는데 얘는 안 써. F1은 -4는 안 쓰고 요 파란색을 근거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이용되는 게 바로 요 아이디어야. 지금부터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부터 잘 들어봐. 내가 얘를 이렇게 딱 보니까 얘를 말이야 x-1의 제곱 곱하기 x-2 즉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고 돼 있는 애를 끊어볼게.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 친구고 나머지가 얘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차식일 수는 없잖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5일 수는 없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식은 x-1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나누어진다는 거야. 나누어진다는 거.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아하,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어떻게 된다? x-1의 제곱으로 나누어진다. 근데 x-1의 제곱이란 거는 전개하면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 거잖아. 그지? 요렇게? 그러면 요게 몫이 a가 들어가고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친구를 빼버리면 없어지고 b 플러스 2a x 플러스 c 마이너스 a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나머지가.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지금부터 요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x-1의 제곱 곱하기 x-2 곱하기 qx는 그대로 있었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봐봐. 아까 5를 그지? 3으로 한 번 더 나눴을 때 3 곱하기 1 몫이 1 나머지가 2 해서 이렇게 썼었지? 그것처럼 이 뒤에 있었던 요 친구 자 색깔 넣어. 요 친구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a 나머지가 얘입니다 하면서 써주는 거야. 어떻게? 요렇게 말이야. a 곱하기 얘는 얘랑 같이 x-1의 제곱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써줄게. 제곱 더하기 목 썼지?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친구 쓰면 b 플러스 2ax 플러스 c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렇게 되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 보여? 보여? 내가 이제 이 친구를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버리잖아? 그러면 x-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x-2 곱하기 qx가 되고 몫이 a가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좀 이쁘게 여기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있지. 나머지를 이렇게 쓸 건데 이거 너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한데. 요때 바로 누굴 쓰는 거냐면 요 파란색씩 봐봐. 자, 같이 읽어보자. 얘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fx는 x-1의 제곱 qx 더하기 아니야. 이렇게 읽지 말고 fx라는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x-5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지. 그치? 가능하겠지? 마찬가지야.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똑같은 얘기네. 몫이 얘인데 얘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어머 여기 q 다시 x인데 여기 좀 잘못됐다. 여기 q 다시 x죠. 요게 qx랑 똑같은 거야. 여기 qx랑.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요 나머지는 결국 누구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야. 얘랑. 그래서 나는 여기를 x-5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써? 안 써? 안 써. 안 쓴단 말이야. 이러면 너 문자가 많아지잖아. 문자가 많으면 계산하기 싫잖아. 이렇게 바꿔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해야 되는 문자가 몇 개로 줄어? 하나로 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로.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야? 요 1번식을 쓰자는 거야. x에다 2 넣어봐. 자, 그럼 좌변에 f2는 2 넣으면 1 곱하기 2 넣으면 0이잖아. a만 남아. 1 곱하기 a 2 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그치? f2가 3이니까 3은 1 곱하기 a니까 a 빼기 3이 되고 a는 몇이 된다? 6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보이니? 다 왔어. 조금만 힘내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가 6인 걸 구했으면 이제 다시 돌아와봐. 어디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a가 6이면 선생님 bc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구해. 들어봐. 얘 보이지? 요 친구에서 식을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얘를 다시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각해보라고. 다시 원래대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는 x-1의 전체 제곱 곱하기 x-2 곱하기 q 다시 x 플러스 a가 6이라고 했으니까 6 곱해주면 6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x-5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자. fx라는 다항식을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얘입니다. 그치?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입니다. 구했잖아. 문제에서 구하는 거 뭐였어? 얘로 나눈 나머지 얘입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rx는 rx 나머지, 그지? 나머지는 전개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11x 플러스 6 빼기 5니까 플러스 1 해서 요렇게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문제는 두 줄인데 되게 길게 풀지. 원리를 설명하느냐고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들어봐. 선생님이 얘기했어. 시험 때는 이걸 이렇게 다 쓰고 있으면 바보가 돼. 너무 복잡해져. 이걸 다 아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우리는 얘를 나누면 얘로 나누면 몫은 무조건 개수 a가 되고 나머지는 얘랑 똑같겠구나를 알면서 식을 써야 돼. 그래야지만 시험 때는 이걸 써먹어서 되게 빨리 풀 수가 있다고. 그래야 내가 모르는 문제에 시간 투자를 더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봐. 이제 얘를 생략할 거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나오면 어떻게 쓰면 되냐. 봐봐. 보여줄게. 잘 들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원리가 아니라 스킬이야, 스킬. 이건 스킬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줄 알면 이런 문제는 진짜 빠르게 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들어봐. 항상 문제는 이거야. 1차식으로 나눴고 2차식으로 나눴고 그렇다면 그 둘을 곱한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저 fx를
상상해. 이걸로. 어차피 우리는 x-1의 제곱으로 묶어줄 거야. 그러려면 얘를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했었던 거야. 했다고 쳐. 그럼 몫은 항상 요 앞에 개수. 왜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얘 1이잖아. 1. 여기 1이니까 얘로 나눈 몫이 a니까. 그지? 요게 원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거에서 묶었을 때 무조건 a가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fx를 말이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여기 약간 TBI. 몫이 qx가 되고 이거 몫이 qx가 아니지. 그치? 다시 써줄게. 일단은 첫 번째는 요렇게 한 번은 써. 요렇게 q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얘도 이제 생략해도 되는데 아직은 그럼 얘를 x-1의 제곱으로 묶어. 그랬을 때 여기는 x-2 qx 이렇게 나오지. 여기는 a 무조건 나와. 요 개수가 무조건 나온다고. a 이렇게. 헷갈리면 나눠보면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애가 누가? 요 x-5를 여기다 써주는 거야. 더하기 x-5. 그럼 끝. 저 복잡했던 애를 한 30초면 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써. 그럼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잖아. a는 어떻게 구해? 얘. 여기서 이 빨간색 어디 갔어? 요거는 계속 이용하는 거야. 요거는 f 있는 3은 여기서 우리 바로 f 있는 3 되잖아. 그지? 이 넣어봐. 그러면 이 넣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해놨지만 저기다 구해놨지만 f2는 몇이다? 6이었나? 아니. 다시 f2는 뭐였어 아까? 여기 있지? 1 곱하기 a 마이너스 3. 즉 a 마이너스 3이 됐고 그러므로 a는 6이다 이렇게 구해놨잖아. 그치? 됐어? 이해돼? 이 식만 쓰는 순간 이 넣고서는 요렇게 a 값 구해주면 이제 바로 우리는 어디로 건너뛸 수 있냐면 여기로 건너뛸 수 있는 거야. 요렇게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그럼 어떻게? 요 밑에 문제가 있어갖고 조금 안 보이네. 그지? 그러면 어떻게? 지우고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걸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외워버리자고. 외워버리자고. 그러면 a가 6이라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여기다 6 넣어. 그러면 fx는 그리고 다시 전개 한번 해줘. 하면은 x-1의 제곱 x-2 곱하기 qx 더하기 6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x-5다. 이렇게. 됐니? 내가 이걸 알려줬더니 우리 요게 이제 나머지 요게 답이고 우리 이제 좀 똘똘한 조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중에 좀 똘똘한 친구들이 더 줄이더라고. 더 생략을 더 많이 해. 어떻게 생략하냐면 진짜 똑똑한 친구들 많아잉. 선생님 그러니까요 선생님 들어봐. 요렇게 진짜 줄이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요 선생님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된 우리가 나머지를 얘를 구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주어졌으니까요 선생님. 얘는 x-1의 제곱의 배수고요. 그럼 얘도 x-1의 제곱의 배수인 척 하면서 나머지가 x-5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qx에 요 친구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그지? 나머지가 뭐다? x-5겠군요. 이렇게 써버리더라고. 야, 이 똑똑해 진짜. 선생님은 늘 고정된 식으로만 풀어서 이렇게 또 더 줄일 생각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똑똑한 거야 그런 거 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x에 2를 넣는 거지. x에다 2를 넣어주면 f2는 뭐가 된다? 0 되고 a 빼기 3. 그러므로 뭐 f2가 6이란 거, 아까 f2 6이란 건 여기서 계속 써야 돼, 그지? f2 6이란 통해서 6은 f가 3이구나. 미안. f가 3이란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a는 6이겠구나. 그러면 그냥 여기다 6 써버리고 이게 끝나버리더라고. 나머지. 그치? 여기까지 줄일 수 있으면 누군가는 저식을 엄청 복잡하게 막 묶어서 어떻게 풀고 막 이럴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그냥 빠르게 줄여버리는 거야.
연습 조금만 해봐. 진짜 여기 시험 나오면 진짜 장땡이 좋은 거야. 진짜 짱이잖아. 그렇지 않니? 좋아요. 어찌됐든 2번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푸는 걸 너무 연습시키면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가 있어. 아까 막 나눠갖고 선생님이 처음에 풀었던 식 있잖아. 그렇게 막 원리 갖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생략해라?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봐. 알겠죠? 여러분들은 다 원리도 알면서 문제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문제는 이제 좀 가볍게 가볍게 가더라고. 자, 봐봐. 부피가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직육면체 A, B, C, D의 가로, 세로 높이가 다음과 같다. A, B, C, D. 그지? 이 직육면체 A는 한 개래. 그 다음에 B는 12개가 있고, 왜 이렇게 많아? C는 P개, D는 Q개의 부피의 합이래. 일단 부피의 합을 구해야겠네. 직육면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 건 알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그럼 요 친구의 부피는 뭐가 되냐? x 세제곱이 될 거고, 요 친구의 부피는 2x 제곱이 될 거고, 요 친구의 부피는 4x가 될 거고, 요 친구의 부피는 8이 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하나인데 얘는 12개야. 그치? 그러니까 이 A, B, C, D, A가 1개, B가 12개, C가 P개, D가 Q개의 부피의 합을 우리가 식으로 쓰자면, 부피의 합을 좀 줄여서 부피의 합이라고 써볼게요. 부피의 합을 식으로 써보자면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2x 제곱이 총 12개니까 24x 제곱, 그 다음에 4x가 P개니까 플러스 4px, 그 다음에 8이 Q니까 8Q.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문제 봐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k인 정육면체의 부표.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얘를 다 더한 게 정육면체가 된다는 거지. 이따마다 대빵만한, 그지? 대빵만한 정육면체가 되겠지. 커다란 정육면체. 이 정육면체 같나? 근데 하나가 x 플러스 k야. 이렇게. 정육면체는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으니까. 그지? x 플러스 k, x 플러스 k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피의 합이 이거의 정육면체의 부피와 같다는 건 얘가 뭐랑 같다는 거야? x 플러스 k의 세제곱과 같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그냥 뭐야? 항등식의 성질과 함께 곱셈 공식을 써라. 무슨 얘기냐? 왜 항등식이냐? 여기 보이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다음과 같다니까. 그지? 즉 얘를 전개했을 때 20과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항등식의 성질이잖아. 그지? x의 모든 수를 넣어도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항등식이라고 하면 항등식의 성질은 뭐냐면 x의 모든 수를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좌변과 우변이 잠깐만, 좌변이 이쪽인가? 아무튼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좌변과 우변의 생김새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정리했을 때 x세제곱 플러스 24x제곱 플러스 4px 플러스 8q를 정리했을 때 누구랑 같다? 얘를 정리한 식. x 전개한 식. 정리보다 전개. x세제곱 3kx제곱 플러스 3kx 플러스 이거 제곱 안 썼다. 그리고 플러스 k세제곱. 요렇게 갖다더라. 그러면 개수비교법 11 갖고 24랑 3k랑 갖고 4p랑 3k제곱이랑 갖고 8q랑 k세제곱이 같구나 해서 식을 써버리는 거지. 이래서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다? 곱셈 공식이 아니라 요렇게 뭐다?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 정리 파트 중에 항등식의 파트인 거야. 그럼 K값 너무 쉽게 구한 거고, K는 8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4P는 3K 제곱이었나? 88에 64니까 64 4로 나눠주면 16이고 16 곱하기 3은 P는 16 곱하기 3? 48인가? 48. 그 다음에 8Q는 뭐가 된다? K 세제곱 8. 야, 이거 8의 세제곱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바보. 8 나눠주면
Q는 8의 제곱이니까 64다 해서 이렇게 K랑 P랑 Q의 값을 구할 수 있고, K랑 P랑 Q의 값을 구하면 3개를 더하래. 8 더하기 48은 56이고 56 더하기 64는 12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더라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여기까지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였고, 다음 영상에는 선생님이 인수분해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거고, 또 그 다음 영상에 이제 뭐 대단원 마무리 풀면서 이제 쉬운 거 프린트를 이렇게 계속 풀어볼 건데, 말이 쉬운 거 프린트 사실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정말 여타 모든 학교에서 많이들 출제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연습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특히나 요 문제도 요 문제지만, 요 문제는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있어, 선생님은. 요 문제뿐만 아니라 요 문제, 요거, 그지? 요 문제. 항상 이건 진짜 외워볼만 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주어지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주어졌을 때 2개 곱한 나머지 구하여라. 요런 것들은 여러분 풀어보고, 그 다음 요 1번은 정말 많이 변형이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가 특히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이 막 변형이 된다라는 거 좀만 기억해 주면 여러분들 내신 정말 잘 볼 수 있을 테니까. 나머지 정리해서 틀릴 만한 문제 거의 없으니까 열심히들 공부하시고요. 요즘 벚꽃 펴서, 그지? 약간 설렘이 있는데, 꽃 구경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지? 한강 가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한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오면서 항상, 이런 말이 있어. 벚꽃의 꽃말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벚꽃의 꽃말은 얘들아, 중간고사야. 적어도 여러분들 대학교 때까지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야. 벚꽃 피잖아?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저기 스터디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독서실이라든가 뭐 도서관도 좋고, 뭐 못하면 고은수학 와서 우리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뭔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벚꽃의 꽃말은 뭐다? 중간고사야. 알겠지?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꼭 1번, 2번, 3번 복습 철저히 합시다. 선생님 얘기했어. 저번 시간에도 몇 번은 최대 7번까지는 풀어봅시다. 알겠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요.